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대상 6곳 중 천안이 신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설치 방향과 위치가 엉뚱한 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우선 이달 중 1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주말 검사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순신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주말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범 대상 6곳 중 천안이 신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5년 동안 제지공장에서 일한 김만호 씨. 지난 2월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휴직을 한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유급휴가로 월급의 70%를 받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몸이 아픈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천안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65세 취업자가 대상인데 최저임금의 60%, 하루 43,960원을 받습니다. 상병수당의 모형 3가지 중 모형 2 적용 지역인 천안은 질병의 종류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기간인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치료하는 중에 그 동무가 알려줘서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는 제도가 생겨서 참 좋고요. 지금은 이게 있어서 저도 좀 어려운 걸 좀 풀려나갈 것 같고. 신청은 병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최초 4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8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안은 한 달 만에 시범지역 중 가장 많은 94명이 접수를 완료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천안시는 그 시범사업 지역 중에 모형 2루에서 대기 기간이 1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접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신도시에 다소 이상하게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 보통 정류장은 진입하는 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이곳은 인도를 향하고 있는 데다 바로 뒤엔 철골로 된 펜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정류장과 실제 버스를 타는 승강장 사이가 30m 정도 떨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정류장은 이렇게 승객이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버스가 오면 곧바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곳 정류장의 경우엔 내가 타려는 버스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30걸음 정도를 서둘러 옮긴 뒤에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칫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좀 힘들긴 힘들어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제 돌아가다 보면 버스 놓칠 때도 많았거든요. 장롱사람들, 할머니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좀 불편하죠. 어쨌거나. 뛰어가서 타려니까. 우리가 지금 80이 다 돼가거든 나도. 맞은편 정류장 역시 상황이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애시당초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저쪽에 가 있어갖고 네. 저도 버스 탈 때 항상 이용 못하거든요. 저기 그늘막에 서 있거나 이렇게 땡 펴질 때는 네. 보통 여기 서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긴 하죠. 왜 하필 저기다 만들어놨을까? 여기다 바로 앞에다 만들어놨을까? 2년 전 세종시의 한 시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인도 폭 2m, 자전거 도로 1.5m인 법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정류장 설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정류장을 버스 정차 장소로 옮기기 위해선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아파트 사유지를 활용하는 게 최선인데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을 했을 텐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지 내 주민들과 의사를 좀 모아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버스를 늘리고 노선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류장 위치와 같은 작은 것부터 잘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4대 세종경찰청장에 손장목 경무관이 취임했습니다. 손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공동체 치안 파트너인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안전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청장은 1990년 경찰대학 6기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서울 강서경찰서장과 경찰청 자치경찰 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열람 또는 의견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으로 신중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356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이나 부동산 가격 알림이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됩니다. 천안시도 오는 24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대상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신중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시청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달 중 1구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기산 2통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폭 4m의 좁은 마을 도로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크기가 큰 마을버스와 농기계 등이 지나다니는 길로 이동 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일 큰 차니까 그게 불편하죠. 차 비켜다니자면 그것도 힘들고. 경찰대에서 기산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이달 착공됩니다. 전체 구간은 1.1km로 폭 4m 도로가 12m인 왕복 2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착공되는 도로는 황산길에서 기산 2통으로 이어지는 약 450m 구간입니다. 나머지 650m 이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를 2차선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마을 간 연계하는 도로 기능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구간 공사는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2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해 위험 시설물과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1,600개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또 점검 결과 25개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주말 검사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순신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주말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주말 운영 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변경됩니다. 다만 정오부터 1시 30분까지는 시설 소독으로 인해 검사가 중단됩니다. 한편 선별진료소 이용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신속항원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자, 해외 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제한합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종을 찾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완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확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현재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2건의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예정대로면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3단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일 세종시를 찾은 집권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2027년 두 시설의 동시 준공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날 최민호 시장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단독청사 완공 시기를 좀 더 앞당기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담은 실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오늘 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을 서두르면 저희들도 당연히 서두르세요. 저희들이 그 선착순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이미 당정 내부적으론 교통정리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중앙동 입주를 저희가 생략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그로 인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계획은 좀 더 앞당겨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체육센터 조경 설계 과정에서 기존 부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누락돼 2달 이상 공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둔포 국민체육센터. 25m 길이의 6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포함해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재값 인상 등 소요 예산이 증가하면서 올해 3월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착공이 지연됐고 공사는 다시 3개월이 지난 6월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체육센터 조경 설계를 하면서 현재 부지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담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공사에 착수하고서야 드러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공원 녹지과가 10년 이상 된 소나무 등 조경수의 이식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이식 가능한 조경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생육이 진행되는 여름철이 지난 후
조경수를 이식한 뒤 오는 10월쯤에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된 만큼 설계 사무소 측에 지연 배상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체육센터 공사 기간은 약 13개월. 여기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까지 포함될 경우 내년 준공도 불투명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이행 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평가단은 세종시민 25명과 교육 전문가 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일로부터 2024년 6월까지며 이후 교육감 임기까지 한 차례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지원 자격은 세종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가 시설관리원 15명을 대상으로 용접기능사 실습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세종 하이텍고등학교에서 기계과 교원의 지도 아래 오는 19일까지 3주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인기죠. 천안의 한 대학에는 극중 우영우 변호사의 현실판인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임종현 학생을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21살 임종현 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7살에 장애 판정을 받은 임 씨는 9살에 처음 건반에 접했고 천재성을 알아본 중학교 방과후 교사의 권유로 예고에 진학해 피아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 이름을 악보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지도교수인 박지원 교수에게도 임종현 학생은 특별합니다. 장애 학생을 비롯해 2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박 교수는 임종현 학생의 실력은 장애인만이 아닌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박 교수가 임종현 학생에게 놀랐던 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같이 뛰어난 작곡가도 한때 수년 동안 정신적인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다운돼서 정신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극복해내서 처음 초기 작품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남겼다. 나도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실제로 임 씨는 지난 학기 학내 피아노 실기에서 1등을 차지했고 장학금을 놓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동양인들의 단점인 리듬감이 매우 안정적이고 4-5페이지나 되는 어려운 곡도 금세 재현해냅니다. 월광이라든지 아라베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4페이지, 5페이지 이 정도 되는 곡이에요. 그러면 종현이의 경우에 그런 곡들을 딱 2번만 들으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사운드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 테크닉도 따라줘야 되고. 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연주자는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인 블라드미르 호로비치.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른 피아니스트들이 내지 못하는 소리를 내기 때문인데 임 씨 또한 자신만의 연주를 위해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들려줄 때 좋아요. 반응 하든 안 하든 듣고 있으면 뿌듯해요. 얼마 전엔 특별한 피아니스트 임종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연주 영상을 올리는 등 세상과의 소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무더위가 가시지 않는 요즘 여름 휴가 또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에 있는 2곳의 미술관에서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서 또 휴식과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김우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비닐을 소재로 상상 속 유전자 변형 괴물을 만들어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북극이안이 숲속에서 놀고 있는 북극곰을 아이들로 표현해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세종시 BRT 자급미술관에서 확장 이전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가 3일부터 열립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되고
무엇이든 예술이 되는 미지의 미술공간, 일명 미미 행성이란 주제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겐 색다른 관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시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18점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또 시각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담아서 확장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8월 3일부터는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미지의 미술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미미 행성을 시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다시 되돌아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구체적이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은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득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 작가인 김지상 작가는 장르와 소재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미술가로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을 주제로 조각부터 회화, 설치예술, 미디어 아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보고자 기획한 전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술가로서 시대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개인전은 세종시 갤러리 에이블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